부동산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강남구 청담, 르피에드 청담입니다. 이게 엎어졌어.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청담동 호텔 땅도 퇴짜 맞았다.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최고 49층의 고급 주삽 복합으로 개발하는 르피에드 청담 사업은 브릿지론 만기 연장이 되지 않으며 사업 자초 위기에 처했다. 왜 위기에 처했느냐? 새마을금고가 만기 연장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인 게, 자, 강남 청담이에요. 입지는 무지하게 좋은 곳이죠. 49층짜리입니다. 15층부터는 한강 조망권이에요. 그런데 엎어졌다는 겁니다. 말이 돼?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말이 된다는 겁니다. 새마을금고가 만기 연장에 반대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엎어질 위기에 와 있다라는 건데요. 이유는 너무 비쌀 때 땅을 사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거 건물 지어서 얼마에 분양해? 안 팔릴 것 같아. 사업성이 떨어진다. 첫 번째. 새마을금고가 돈이 없다. 두 번째입니다. 둘 다 이 사업이 엎어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만기된 적금 찾으려니 해지가 안 돼. 순채무한도 경고에 신협 고객 화들짝. 자, 이런 소식이 나왔죠. 뉴스가 잘 안 됩니다. 이건 뭔가 막고 있어요. 지역 신협에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 시점에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대거 판매한 고금리 적금 만기가 동시에 돌아오면서 적금 해지 수요가 몰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짚어볼 게 지난해 대거 고금리 적금을 팔았어. 왜 팔았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현금 빨리 땡겨야 돼. 우리 손해보더라도. 고객한테 이자를 더 주고 우리가 손실을 입더라도 현금 확보해야 돼. 그렇게 해서 고금리 적금을 막 팔았어요. 근데 만기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제2금융권 불안하잖아. 그래서 해지에 현금 찾아 했는데 안 돼! 현금 못 줘! 이렇게 된 겁니다.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부동산 PF 수치는 공개도 못할 지경이다. 이런 소식이 또 나오고 금융당국이 수채를 공개할 수 없다면 버티기에 나섰다는 뉴스도 나오죠.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양정숙 의원이요. 부동산 PF 대출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 및 고위험 사업자 비중 자료를 재차 요구했는데 금감원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내부에서 배포 금지됐다. 차라리 국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을지언정 금감원 내부에서 인사조치 될 수는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이 자료를 숨겨야 될 정도로 부실이 심각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재밌는 이야기 들어갑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식으로 올라왔고 어떤 식으로 망해가고 있는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작살내고 있는지 설명 들어갑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쫙 해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가 처음 등장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급하게 금리를 올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듭니다. 아파트값이 하락 시작하니까 둔촌주공 미분양 뜬다라는 뉴스가 막 나옵니다. 그러자 롯데건설 부도난다는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 돼. 건설사 망하면 안 돼. 롯데건설 망하면 안 돼.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해버려요. 아파트값 오른다고 규제를 하나씩 다 쌓아가서 촘촘하게 막아놓은 걸 한 방에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이 어찌저찌 분양이 됩니다.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를 했는데 미분양이 해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파트값 하락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카드가 뭐냐? 대출 규제를 푸는 것밖에는 남지가 않았어. 근데 가계대출이 가뜩이나 높은데 대출 규제를 풀어? 욕 처먹을 일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대출 규제의 핵심은 DSR입니다. DSR이 뭐냐? 자, DSR 40% 이러면 월급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너 4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어. 이게 DSR이에요. DSR을 건드려야지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DSR을 안 건드리고 대출을 늘려줄 수 있는 묘수가 있는 걸 찾아냈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 자, DSR은 월마다 갚아야 될 금액이 중요하잖아. 내 소득은 변하지 않았지만 월마다 갚아야 될 금액이 줄어든다면 DSR을 건드리지도 않고서 더 큰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네? 대출 만기를 늘려버리면 대출 금액을 늘려도 월 불입금은 줄어드는 마법이 펼쳐지더라.
그래 이거야. 50년 만기 주당대 상품을 60대한테까지도 팔아 제껴버려. 이걸로 개 돼지들이 부동산 PF 부실을 막아줄 거야. 그런데 50년 만기 주담대까지 팔아 제끼는 바람에 가계부채는 천장을 뚫어버렸는데 그러면 기업 부채는 줄어들어야 되잖아. 이건 뭐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었어. 개인들, 개 돼지들에게 기업의 빚을 떠넘기려고 했는데 그래서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는데 실패해. 강남, 청담, 재건축, 브릿지론이 엎어지면서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부실한지, 지금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새마을금고가 만기 연장을 반대했어? 새마을금고가 돈이 없어? 너무 비쌀 때 땅 사서 사업성 떨어지는데 새마을금고도 돈이 없다는 뜻?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청담 재건축이 엎어져? 이러면 지방 브릿지론은 당근 빠따 줄줄이 엎어질 거 아닌가? 브릿지론은 대부분 제2금융권이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브릿지론이 뭐냐? 땅 사고 행정 절차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위한 대출 상품이요. 만기가 짧아, 이자가 높아,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1금융권은 브릿지론에 안 들어갑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증권사, 캐피탈, 보험사, 신협 이런 애들이 좋다고 브릿지론에 들어간 거야. 시장 좋을 때는 이것만한 놈이 없거든요. 만기는 짧은데 이자는 높아요. 아주 뛰어다니면서 브릿지론을 팔아 제꼈어. 내가 브릿지론 대줄게. 내가 대줄게. 아니야, 너 비켜. 내가 대줄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안 넘어가는 사업장이 속출하기 시작하네. 제2금융권은 시한폭탄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있었죠. 신협 적금 출금 불가하는 일이 생겼죠. 이런 일들이 제2금융권 폭발의 전조예요. 자, 진작에 터뜨려서 옥석 가리기를 했어야 하는데 폭탄의 크기를 윤석열이 겁나게 키워버린 겁니다. 이 상황이 진짜 무서운 건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금감원이 부동산 PF 부실 관련 자료를 숨긴다? 얼마나 부실하면 숨기겠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금융은 심리예요. 뱅크런 터지면 망하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 그만큼 심리가 무서운 건데 그래서 금감원 이거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다다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린 뭘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제2금융권에서 돈 다 빼야 되는 겁니다. 터지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정부도 책임을 안 져요.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사람들 불안 심리를 건드리고 제2금융권에서 돈 빼라 마라 이딴 소리를 하냐? 나 정도 규모니까 해도 돼요. 이게 진짜 큰 데서는 이런 말 쉽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아직 듣보잡 유튜브 채널이니까 해도 돼. 빼세요. 빼는 게 맞아. 왜냐? 예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도 괜찮다 하다가 터졌습니다. 그죠? IMF 전날까지도 괜찮다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터지고 나서 누가 책임져?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 내가 제2금융권에 돈 넣어놓고 있다? 그냥 빼는 게 답이에요. 거기서 좀 더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터졌을 때 어떻게 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빚내서 아파트 사면 윤석열이 너무나 원하는 개호구 되는 겁니다. 앞으로 아파트 값은요 무조건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거겠지. 기다리면 내 집 마련의 좋은 찬스는 반드시 옵니다. 확실한 건 절대로 이 정권에서 큰돈 쓰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정권 바뀌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일 때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지. 이 정권은 너무나 불확실성이 커요. 질러놓고 수습하잖아. 대통령이 입 밖으로 내뱉으면 밑에 애들이 수습하는 척하잖아. 뭐 된 게 있습니까? 여가부 폐지됐습니까? 주 69시간 됐습니까? 의대 증원 됐습니까?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농업 지원하겠다. 예산 다 깎아요. 소방관 처우 지원하겠다. 소방 예산 다 깎아. 이러고 있잖아. 말 따로 행동 따로잖아.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태에서 투자하는 건 바보죠. 누가 합니까? 심플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파트 값은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림 다 나왔잖아요. 제2금융권 부실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관리 가능하다 했었는데 갑자기 금감원에서 정보를 숨기기 시작했잖아요. 관리 가능한 선을 넘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게 하려면 보여줘야지.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살 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 살 길 찾아가야 돼요. 안전하게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 돈 집어넣으신 분들은 빨리 빼서 그냥 은행에다 집어넣는 게 제일 좋아요. 방법이 없어. 공포심리 자극하지 마라. 그러면 자료를 보여주든가. 공포심리를 자극 안 하게 생겼어. 내 돈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부산저축은행 사태 안 봤어? 그때 망하기 전날에요. VIP들은 돈 다 빼갔어요. 서민들만 그냥 다 죽어난 게 저축은행 사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저축은행 사태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때만큼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안 터지면 다행이지만 위험은 피해가야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거기가 금리가 놓으니까 설마 망하겠어? 거기다 놔두면 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나라면 그렇게 안 해요. 그걸로 얼마를 이득을 보겠다고. 알아서들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폭탄이 크게 터져요. 전부 다 총선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런데 총선 뒤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나라 경제 크게 박살내고 있습니다.